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안양 어반폴의 자연 N 이편한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안양이란 거죠. 안양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지어진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냐?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지어지는 곳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자, 이곳이 경기도 안양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을 놓고 봤을 때 뭐 바로 여기 엄청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안 보이죠. 그리고 월곡 판교선 같은 경우는 아직 개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 1호선 라인만 보더라도 뭐 여기서 엄청 붙어 있는 막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그리고 1호선 라인 그리고 뭐 월곡 판교선 뭐 뒤쪽 뭐 4호선 이런 게 있으니까 원래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겠죠. 어디 산골짜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겠죠.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분양가가 얼마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뭐 학교가 어떻다, 이 학군이 어떻다, 이 학교는 어떻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시고. 자, 그래서 안양 어반폴에 자연엔 이편한 세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분양가가 얼마냐? 8사형에서 7억 2,200만 원을 달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억 2,200만 원은 현재 2022년도에 7.5라는 거죠. 7.5. 그럼 7.5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걸 읽을 줄 알면 대략적으로 이게 가려져 있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라면 광역시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그 서울 안에서는 한 중간 정도 수준 정도 딱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안쪽 들어가기 좀 힘들고 그러면 서울 바깥쪽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직장상 서울 안쪽으로 직장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 막 그런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어떤 거리감을 느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그것만 보이잖아요. 교통편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뭐 이 지역들에서는 어떤 갖춰져 있건 갖춰져 있겠다. 왜? 아니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서울로 통하는 여기 있는데 그런 게 안 갖춰져 있겠냐? 뭐 그곳에 학교가 어떤다, 학군이 어떤다 아무 의미 없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자. 넓게 보자. 이곳이 서울인데 서울인데 이렇게 봤을 때 뒤편으로 수원이 보인다. 수원 정도까지는 굉장히 먼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수원보다 더 가깝다. 그러면 근처로 있구나. 정도까지 이해하겠죠. 강남 바로 밑에 있다? 그럼 좀 더 비싸겠구나. 근데 강남 바로 밑에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좀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느낌을 딱 보시면 이 정도의 어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정도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라인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곳이 서울이냐? 서울 아니구나. 이거 역세권 아니구나. 서울 역세권 아니구나.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곳이 근처에 있는 역세권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서울 안쪽에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로 시작 안 하고 서울로 시작하는데 여기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건 아니구나. 이곳이 울산광역시냐? 이곳이 부산광역시냐? 광주광역시냐? 대전광역시냐? 광역시 아니구나. X쳐요. 그러면 멀리 떨어진 역세권 지역들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냐? 지금 위치상, 입지적 위치상 가까이 있냐? 교통편의상 가까이 있냐? 한다면 그것보다는 가까이 있다. 수원보다 뭐냐? 안 뭐냐? 동탄보다 뭐냐? 안 뭐냐? 안 멀다.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내려올 거고 여기선 이렇게 찍어 누를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 7, 8 안에서 결정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6, 7, 8이구나. 이런 지역들은 6, 7, 8로 해야 되겠구나. 누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건설사가 심지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우리 회장님들이 건설사에 있는 이사님들이 건설사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경기도 도지사님이 안양시장님께서 안양건축과가 안양건설과가 안양토지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7.5로 부여해줬다. 그럴 수 있겠다.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야. 2022년도에 그럴 수 있다. 그게 7억 2,200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광역시에서는 밀고 내려오고 밀고 오는 거죠. 광역시 막 밀고 오는 거고 막 밀고 오는 거고 아래에서 막 밀고 오는 거고 위에선 찍어 누르고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끼냐? 그럼 과거에는 어떻냐? 자, 3년 전 거 볼까요? 4년 전 거 볼게요. 4년 전에 보자. 안양 CL4에 자이가 있더라. 안양 CL 자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근처에서 지어지더라. 2018년에 분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더라.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걸 이렇게 놓고 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슷하더라. 자, 그래서 얼마에 2018년도에 분양했냐? 840에서 얼마에 분양했느냐 본다니까 보니까 5억 6,400, 5억 6,680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 큰 거죠. 여기 보면 보이시죠? 5억 6,680만 원, 5억 6,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2018년도에 몇 점이다? 7.1이더라. 이거는 7.2더라. 7.1이더라. 앞에가 7로 시작하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위에 아래에서는 밀고 내려오고 위에선 찍어 누르는 바로 그런 위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이 지역은 7점 정도에서 분양이 되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분양받는 거는 몇 년 후냐면 2년, 3년 후에 지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분양가 이상을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도 만약 경제가 정말 빠그라졌다 하더라도 이 위치에서 지금 이 아파트가 나왔다.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은 나왔다. 근데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와서 오는데 친구가 위험한 선택을 하더라 라고 할지라도 이게 5억 얼마에 나와 있으면 매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정규직 때는 안 잘리더라.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안 잘리는 우리 4차 직업들 그런 거 사람도 있겠죠. 그 원래 현금이 많은 부자들 그 사람들은 버티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난 여기 7점에 들어간다. 7점 밑으로 들어가면 난 더 땡큐다. 아주 싸게 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7점을 사면 어쩔 수 없더라 정도죠. 근데 7점보다 더 비싸게 준다. 9점 주고 산다. 10점 주고 산다. 그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여기 사더라. 미친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린 뭐라 했죠? 7점이더라. 오케이. 예전에도 7점이었고 지금도 7점이라면 7점은 그럴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7점이라면 그럴 수 있다. 보는 거예요. IMF가 터져서 주식 코스피가 500을 가더라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북한이 핵 발사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월드컵에 실패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월드컵이 못 나더라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린 여기 7점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진짜 현실이겠죠. 대한민국 현실. 자, 자산가치도 화폐가치가 2배 이상이었을 때는 좋은 거예요. 자산가치대 화폐가치를 보니까 2배 이상이더라. 그럼 지금은 좋다는 거예요. 2020년도는 이게 좋으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두 번 이후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두 번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한번 꺾였던 바로 이 지점이 있고 두 번 위로 꺾었던 지점이 있어요. 자, 이게 다른 모양 같지만 지금 이게 서로 다른 모양 같지만 이게 무엇이더라? 이게 선거철이더라. 선거철이라는 거 이게 선거철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건 선거적 파동에 따른 어떤 변화를 보려면 평균 부담 지수를 봐야 돼요. 이 지수를 보니까 이게 아래에 있었고 이때는 위에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3년도 그때는 기본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적었던 시기라면 지금은 부담이 가중돼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모양이 다르니까 대선 결과도 달라지겠죠. 왜냐면 이건 대선 파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엇을 봐냐면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는 얼마냐 놓고 봤을 때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코스피는 3천 달러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제가 올 초부터 말했던 거예요. 그건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박스권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소득을 못 올려주고 있으니까 발전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정체성이 보여주다. 근데 우리가 이게 3만 9천에 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지표들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거겠죠. 여기서 꺾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부담 지수가 높으니까. 선거파라고 보시면 돼요. 선거파라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굉장히 바쁘니까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몇 점이다? 7점에 나왔어요. 7점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7점에 나온다면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7점 정도 생각하세요. 왜 분양가 급속도 오르기 힘들어요 지금? 왜? 대한민국이 박스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소득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3살짜리가 지금 25살짜리들 키워가지고 33살 때 걔한테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시기에 와버렸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몇 점이라고요? 6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고 9, 8엔 아래로 내려가려는 바로 그런 지점이다. 위에선 치고 아래서는 뭐 그런 모습이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